번째 주제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고요. 에너지 정보통계센터 에너지 수급 통계 연구실 신임철 연구위원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수급통계연구실의 신임철 연구위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과제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이제 수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다른 부분과 같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소비가 21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도로 수송 부분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 배출량 중에서 도로 수송은 14.2%로 에너지 소비량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2010년 이후로 2020년까지 증가율을 보더라도 총 배출량은 0.0%가 증가해서 이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로 수송 부분은 1.4%로 이제 전체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수송 부분은 다른 부분과 함께 이제 국가 전체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지금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역시 친환경차 보급과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의 평균 배출량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지금 현재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2012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과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온실가스 배출 오염 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21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기준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제들이 저희가 21년도에 이 환경부에서 고시를 발표하면서 특이한 점은 2026년 이후에 적용될 기준에 대해서 25년까지 중간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고시에 이제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작업들이 환경부 주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특히 이제 수송 부문의 자동차 연비 부분을 자동차 특성을 반영한 연비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 현재 기준들이 26에서 30년까지 기준들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적정한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체 연구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 같이 26에서 30년에 적용될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대한 평균 연비 기준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지금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자동차라고 저희가 이제 범위를 이제 약간 축소를 한 원인은 저희가 현재 이 제도 자체가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자동차라는 부분과 그 이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화물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자료가 많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이제 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추이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료들은 에너지공단에서 2023년도에 이제 발표한 이제 자료집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들 밑에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자동차 승용차 부분에서 평균 연비와 CO2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빨간 선은 평균 연비인데 연비는 높아지고 있으면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CO2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축되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승용차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실적들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뭐 연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 점선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인데 친환경 자동차가 2017년 이후로 내연기관 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친환경 자동차들은 연평균 36.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친환경 차가 늘어서 이제 감축되는 게 이제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왜 이게 친환경 차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연비가 상승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대형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평균 연비 기준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히 최근 5년 동안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연비 추이를 보시면은 모든 차량에서 휘발유, 경유차, LPG 차량 모두에서 이제 연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 중량별 판매량이나 평균 공차 중량을 보셔도 이제 점차적으로 무거운 차 1,500kg 이상 되는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평균 전체적인 공차 중량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이제 연비 개선이 이렇게 공차 중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이 악화되고 있으면서 평균 연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친환경 차의 판매량 증가가 평균 연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실적 환산에서 오는 착시 현상이지 실제로 연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오염 기준이라는 이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라는 것과도 약간 다른 그런 제도입니다.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 연비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들이 1년 동안 판매한 자동차들에 대해서 이 전체 새로 판매한 자동차들의 연비를 평균했을 때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기준을 부여를 받고 실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런 기준은 이제 저희 말씀드린 앞에 보신 이 탄소중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기준은 자동차의 평균 공차 중량에 따라서 각 회사들별로 각 기준들을 부여를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제 판매한 자동차들이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21년부터 2030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1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고시에 의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그러니까 연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공차 중량이고요. 여기에 공차 중량을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자동차의 연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라는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동차를 판매했을 텐데 그 중에 한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2023년에 여기에 대입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동차의 연비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를 이제 다 도출한 뒤에 그러면 이제 모든 자동차의 연비 기준이 도출이 되죠. 그러면은 그 연비 기준에 대상 자동차 종류별 연비 기준과 각 자동차의 판매량 그다음에 이 회사의 전체 판매량을 가지고 그 회사가 적용받을 평균 연비 기준이라는 기준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기준과 실제적으로 이게 각 자동차들의 연비 실적이 어떤 게 초과 달성했는지 미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제도의 전체적인 경과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크게 문제점이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비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이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비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이 연비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산업부 장관이 연비 기준을 정하고 앞에 이 기준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고 평균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으면서 최초에 2016년까지 기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환경부에서 제도를 일방적으로라기보다는 사실 이 제도를 마련을 하고 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따라서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그런 연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이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간의 관계를 보시면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단일 계수를 이용해서 환산하고 있는데 사실 단일 계수로 환산하기에는 이제 일단 그래프 두 개 모양 자체도 일단 직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 계수로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902로 이렇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단일 계수로 이제 단일식을 추정했을 때는 결정 계수가 0.184로 이제 크게 설명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차 중량 항의 문제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2016년식 앞에 보셨던 식 중에 26년의 기준입니다. 26년식을 보시면은 이제 뒤에 있는 M0-M이라는 항목이 이제 공차 중량에 대한 항목입니다. 근데 이 공차 중량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정부가 기준을 세울 때 당시에는 26년의 평균 연비를 목표는 여기 있는 27 앞에 보시는 그 상수항 27로 설정을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이제 공차 중량이 0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제 모든 회사들이 27이라는 기준을 달성을 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M0 부분이 특히 21년에서 2023년까지의 자동차 중량 중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차 중량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M0-M은 0보다 이제 작은 숫자, 음수가 될 것이고요. 특히 앞에 보신 것 같이 공차 중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M0는 21에서 23년으로 이제 딱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이 마이너스 값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7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회사들 자체도 27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를 받고 회사들은 이 기준만 달성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기준을 달성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수송 부분의 에너지 효율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국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비 실적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할 그런 기준을 친환경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가 전기 자동차는 일단 그 자동차 자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라고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비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에 대한 이제 연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서 그 친환경 자동차들이 포함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각각 어느 정도 실적 향상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만큼 연비 기준 실적에서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친환경 자동차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부재한데요. 친환경 자동차의 전비라든지 수소차 같으면 그 에너지 효율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든 상관없이 그 연비 기준 산정에는 거기에 대한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식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 두 기준을 같이 이제 환산해서 적용하는 데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 친환경 자동차의 그런 에너지 효율 자체를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과 그런 이 아예 에너지 효율 자체를 어떤 제도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친환경차가 크게 이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력 공급망에도 이제 부담이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다수의 국가들이 다 똑같이 저희와 같이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평균 연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EU로 보시면 되고, 이제 두 가지를 모두 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인데, 한국은 특이하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선택하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나오는 미국과 EU와 일본의 각각에 대한 현황들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바로 넘어가서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그러면은 어떻게 연구해서 설정을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균 연비 기준 설정하는데 이제 가장 큰 원칙은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차량 속성 부분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계속 현재 제도적으로 공차 중량에 따라서 평균 연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을 그대로 이제 계속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하였고, 밑에 있는 두 가지가 이번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럼 2030년까지 수송 부분의 이 평균 연비의 기준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맞춰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수송 부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이었고, 친환경차의 연비를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고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이용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론들인데요. 이용한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금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 차량에 대한 자료를 2003년부터 21년까지 주었고, 이제 그 중에 저희가 21년 자료를 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각 자동차에 대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연비를 고려한 기준에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인데, 밑에 있는 전기차와 수소 자동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효율 부분을 계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효율을 계산해서 연비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제 다른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의 그 전기차면은 전비와 수소차면은 이제 역시 에너지 효율을 휘발유 열량을 등가로 적용해서 이제 리터 단위 연비로 환산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복합 모드 연비로 이제 다시 자동차 평균 연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휘발유의 1리터에 대한 이제 발열량과 전기의 1kWh에 대한 발열량을 가지고 전기차의 전비를 이제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환산하였고요. 수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무게 기준 연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소의 발열량과 휘발유의 발열량을 가지고 연비를 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자료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들이었고, 특히 21년 같은 경우는 동일 차종이 총 1,484개 차종이었으며 판매량은 146만 5천 대가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제 추정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방식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규성이 없어서 저희가 또 OLS를 이용할 수는 없고 LAD 회귀 분석이라는 방식을,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 1,484개 동일 차종 중에 저희가 요게 이제 전기차 부분, 밑에가 PHEV, 밑에가 이제 나머지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공차 중량과 연비에 대한 식 하나를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휘발유 등가 연비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전기차와 PHEV, 그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는 각각 다른 기준식을 적용을 해야지 이 부분을 평균 연비가 적정하게 각 자동차 연료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그래프들은 각각 세분화시킨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삼포도입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연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또한 이제 몇 가지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들인데요. 그 2026에서 2030년까지의 이제 연평균 연비 개선율은 저희가 0.91%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하였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네,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연비 기준이 그래도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이다 보니까 연평균 기술적인 그런 연비 개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용을 한 다른 선행 연구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였고요. 각 공차 중량에 대한 부분 역시 공차 중량 부분 2003년부터 21년까지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트렌드 분석을 해서 각각 연료별로 그래도 가장 이 정도면은 가장 적정하게 이렇게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5개 이제 전체 모형 중에 이제 2가지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2가지 부분은 평균 연비 기준 1번과 2번인데 2번 먼저 보시면 2번은 앞에 보신 거에 이제 각각 내연기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 이제 기울기 같은 거. 요 연비 기준 1번은 그 중에 그 전기차의 기울기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앞에 부분은 각 연도별 연비 기준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 각 자동차 공차 중량별 연비 기준을 만들 때 이제 이용할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26에서 2030년까지 저희가 상정한 그런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각 연도별로 연비 기준이 연비 기준이 26에서 2030년까지 각각 기준 1, 2별로 25.7에서 38.8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으로 설정을 한 뒤에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평가는 특히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현행 기준과 신규 기준, 방금 말씀드린 그 신규 기준 간의 이런 평가 부분인데요. 연비 기준 중에서 특히 현행 기준식은 이제 단일 기준식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단일 기준식을 적용해서 저희가 연구에 이용한 그런 2026에서 30년까지 시장 상황을 적용했을 때 각 회사들의 기준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각 연도별로 평균 연비 기준 왼쪽 끝열에 있는 기준 전망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시 기준보다 상당히 좀 낮은 부분으로 일단 나타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공차 중량 항의 문제로 인해서 회사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전망한 부분에서 달성률이 나타난다면 이제 회사들은 이만큼의 달성을 하지 않고 거의 이 본인들에게 적용될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거의 딱 기준을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제 달성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과는 점점 더 이제 괴리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연비 기준 같은 경우는 평균 저희 현행 기준보다 이제 전기차 부분도 같이 숫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 역시 달성률은 이제 100에서 105% 수준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평균 연비 기준이 적용됐을 때 그러면은 각 회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 자동차 부분에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 공표되어 있는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의 배출량을 따로 할당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4차 친환경차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택시, RV, 승용차 부분에서의 배출량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비중을 적용을 하였고요. 수송 부분 비중을 이제 60.4%로 나누면 26에서 30년까지 배출 목표가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그 연비 기준을 각 회사들이 다 충족을 시킨다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개수와 대당 주행 거리당 연수 소비량, 주행 거리, 판매 대수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26에서 2030년 모두 이제 전체 기존 차량들, 그러니까 각 그 해에 시장에 있는 차와 그 해에 새로 판매된 자동차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3%에서 뭐 2%, 5.7%까지 약간씩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이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지금 저희가 제시한 평균 연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부분입니다. 정책 대안은 사실 저희 연구원의 제일 큰 정책 대안은 앞에 말씀드린 그 식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시에 이렇게 저희가 가장 기대하기로는 이 논리와 그런 식들이 그런 반영이 돼서 이제 그렇게 고시가 되는 게 저희가 가장 크게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좀 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적용될 연비 기준을 각각 제시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들이 그럼 연비를 어떻게 실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기준에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그 발열량과 이렇게 동등하게 환산하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나아가서 이제 수송 부분에 에너지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이제 이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런 이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특히 또한 2030년이면 이제 최대 7년 뒤에 적용될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실제 회사들이 이 기술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업체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친환경차 3종에 대한 그런 별도의 그런 기준식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후에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